네, 안녕하세요. 김호정입니다. 내 계좌를 지켜줘 시간에는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도 중요하지만 내 종목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샵 8181의 문자창도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요, 송재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 전에 시장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오늘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상승폭이 그다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상승으로 추세를 잡지 않았나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첫 발을 잘 디뎠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추세를 완전히 이제 회복해서 상승적으로 끌려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성으로 보게 되면 환율이 그래도 최근에 그 급등해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점, 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점차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우려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이제 상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도 그리고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뭐 자동차 업종 섹터군들이 다 주가가 하단 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섹터군들이 움직인다면 상당히 지수가 그래도 이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래도 장중에 3%까지 이렇게 반등 나온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전 같으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걸 본다면 28일 삼성전자 실적 최종적으로 정식으로 발표하고 나서 네.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이다.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4분기 지금 반도체 가격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낸드 쪽은 좀 올랐고 서버라도 이런 부분에서 하락폭은 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향후 전망이 나와준다면 강하게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때쯤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가 먼저 끌고 올라왔는데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게임이 체인지되는 구간에서 보게 되면 K 콘텐츠 관련해서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쪽 섹터군들이 좀 방어를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특징적으로 바이오 섹터군들에서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향후의 흐름에 봤을 때는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이런 흐름은 견조하게 좀 지켜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기분 좋은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이어지면서 지금 뭐 엔터주, 여행주, 항공주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는 SM을 필두로 엔터주가 기분 좋게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내년에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중에서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드 코로나 하게 되면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네. 플랫폼을 바뀌면서 음반이라 이런 실적이 잘 나온 상황에서 이제 공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좋은 상황에서 향후에 더 좋아지는 어떤 섹터군으로 일단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통이라든지 뭐 항공 여행 뭐 다 좋은 거 아십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를 입고 있는 섹터군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 향후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차량용 반도체 동남아 같은 그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되면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있는데 물량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동차, 이드 코로나 자동차 섹터, 근데 자동차는 자동차만 보지 마시고요. 네. 지금 현재 전기차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실적 발표하면서 차량 반도체 관해서 문제 있으니까 전기차 섹터와 그 관련된 차종하고 제네시스, SUV 고급 차량을 지금 선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면에서는 상당히 훼손되지 않는 그런 걸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섹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지금 백신이라든지 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약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정을 보였는데
내년 1월 달 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 10월 정도의 저점이 형성될 걸로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제 11월 정도부터는 긍정적인 어떤 반등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업종 오프라인 쪽에서만 만났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 만났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협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밀려있던 부분이 또 이렇게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또 대표적으로 5G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메모리 쪽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섹터군들 이런 식으로 좀 코로나 때문에 피해받았던 그 섹터군들을 보시게 되면 좋은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고 피해를 받았던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랑 바이오주를 짚어주셨는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올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던 종목군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이제 그 추세를 돌아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네, 이제 기술 이전을 많이 했던 기업이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ADC 관련된 뭐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오온 이무텍 같은 회사도 연결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 메디포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주가의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대응한 다음에 전략상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는 이제 좀 조정을 이용한 나중에 좀 그 추세를 돌렸을 때 그때부터는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업종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지금 채팅창과 문자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삼성전기가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가 18만 5천 원에 비중이 15%입니다. 생각보다 상승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고요. 오늘 그동안의 조정을 딛고 그래도 좀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가 18만 5천 원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관련된 대장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의 흐름이라든지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MLCC 쪽으로 본다면 결국은 지금 하이엔드급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 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대적인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전장용에 대한 MLCC 성장 부분이 아직 이 회사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아직은. 그래서 향후 전기차의 그 성장의 흐름을 본다면 내년에 이 전장용 MLCC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기판,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도 부족 현상이 있나. 근데 이 회사가 그동안 뭐 애플의 RF PCB 쪽에 대해서 계속 공급을 했는데 좀 계속 적자하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고 추세적으로 이제 키우려고 하는 쪽이 비메모리 반도체 기판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일부 해소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익 개선세가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저점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올라왔을 때는 바로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는 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원대 올라오게 되면 옆으로 횡보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왔을 때 만약에 비중을 줄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한 20만 원 선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이 종목은 내년 정도면 20만 원대 그 초반 구간은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인내를 하시고요.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쇼티지라든지 네. 뭐 경기 둔화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이슈가 있지만 그런 악재 요인은 다 그래도 이제 겨울은 미리 선반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 이제 소비가 다시 살아날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그 경기로 봤을 때는 내년에 마지막 또 큰 호황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내년에 20만 원 초반대는 충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사실 워낙에 좋은 회사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에 비해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겠다 이런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HN도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상담 도와드리죠. 매수가가 11만 5천 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ESG 뭐 관련 기업으로 많이 네.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 저감 장치 또 환경 관련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관련된 기업이 이제 반도체 그 미세화 공정에 투자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그 또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해서 보면 중요한 이슈 측면에서 보면 이제 향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재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동안 뭐 투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시간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 정도는 다시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또 증설을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행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한 9만 7천 원을 지지해 준다면 보유하고 가는 전략 대응하시고요. 추세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올랐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전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해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온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구간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내년 정도에는 이 ESG 관련해서 또 두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18만 원 정도를 그 큰 그림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효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효성 매수가가 11만 5천 원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좀 답답하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 2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9월 달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수소 관련 관련주죠.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자회사에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게 효성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중공업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섬유 쪽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유일하게 이 수소 탱크라든지 만드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쓰이는 그런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수소 그 관련해서 또 전반적으로 말하면 효성 중공업도 연결점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 탈탄소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는 계속 예산을 확대한다는 점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하고 가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에 있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없는 이 탄소 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증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씩 체크해 보면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차에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네. 또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이 에카 관련해서 이제 효성 중공업을 통해서 에카 그 수소 연료를 효성 중공업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레일러에도 수소 탱크가 크게 들어가고요. 또 저장소에도 이 수소 탱크가 들어가잖아요. 크게. 그래서 그렇다면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을 쉬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다시 움직이는 구간에서 효성도 주가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으로 본다면 효성 첨단 소재 관련된 종목과 같이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면 그때 효성도 따라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마 저항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 오게 되면 네, 지금 이제 보유하시고요. 올라올 경우에는 지금 12만 5천 원에서 이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 1차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중을 줄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줄이시고요. 좀 더 나는 더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이때처럼 이 61선의 흐름을 타고 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61선을 타면서 가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12만 5천 원, 8천 원 구간을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버킷 스튜디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상한가를 이틀 연속 가기도 했고요. 배우 이정재님의 소속사라고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어워즈를 참석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매수가를 보면요. 4,645원입니다. 비중이 30%인데 계속해서 좀 잘 갈 거다, K 콘텐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버킷 스튜디오를 뒤늦게 담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 매수가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네. 그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9월부터 고점에 음봉을 만들어 놓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올라올 경우에는 상당히 매물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급등 나와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 차익 때문에 내렸었는데 이제 반발 매수에 의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했으면 이 구간에서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네. 점은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물벽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이쪽에 실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반등 나온다면 당연하게 지금 5,000원 언저리에서는 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녹색 막대가 매물대인데요. 여기에 매물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엄청난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등했는데 큰 거래량이 없이 반등한다면 매도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온다. 5일선을 타면서 그럴 때는 돌파를 좀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되 근데 쉽게 돌파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락을 해서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는 한 61선 이 언저리 구간에서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인 만큼 조금은 좀 부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가 26만 500원에 비중이 15%인데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흐름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소재 쪽은 잘 갔는데 일단 배터리 3사 쪽에 관련된 주가 흐름은 그래도 옆으로 횡보하고 추세 상승을 이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주봉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딱 보시면 1차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이어지고 나서 당연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행보를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가가 일단 미국의 서부 텍사스유가 85달러 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쪽은 그래도 이제 긍정적 흐름이 되는데 이제 그동안 봤을 때는 이제 배터리 쪽이죠. 근데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경쟁 회사보다는 어떤 가치가 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미국의 이제 조지아 공장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증설이 본격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물적 분화 이슈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좀 그때부터는 좀 반등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기다리는 그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주가의 그 일봉사 흐름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보하고 있잖아요. 옆으로 쭉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추세적으로 나오는 구간을 좀 기다리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시장이 흔들려도 밀리지 않는 상황이 있고 특별한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오도록 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가셔도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트레이딩해서 대응하신다 할 경우에는 뭐 1차적으로 한 30만 원 이렇게 좀 저항이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32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기다리시면 네. 아래쪽 그 한 4만 원, 5만 원 구간만 잘 지지해 준다면 특히 61선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1선만 잘 지지해 준다면 충분하게 한번 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기차의 그 시대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기다리시면 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30만 원 선에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좀 미래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코오롱 인더가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85,700원에 비중이 20%인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장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좀 가파른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수익권입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이제 60일, 120선 이제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략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이 종목의 나인대를 보시게 되면 60일선을 꾸준하게 지키면서 갔습니다. 60일선을 쭉 타고 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파란색 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 그러니까 잠깐 시장 때문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일선만 근처만 지지해주면 보유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타이어 관련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쪽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이라든지 그 동남아 쪽에 공장들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 이슈 때문에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그런 부분에 또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지만 이제는 좀 완화되면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보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소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맨브레이크 관련된 그 가습기, 그러니까 이런 그 스택에 관련해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또 맨브레이크 관련된 소재 관련해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맨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안에서 전반적으로 그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근데 그걸 또 이 코오롱 인더가 향후에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코오롱 그룹들이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그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60일선에서 이제 보유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나는 좀 올라왔을 경우에 나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 선상에서 지금 이제 한 12만 원 정도 추세 선상에서 한 12만 원 11만 5천에 12만 원 구간에서 일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 할 경우에는 그 구간에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게임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속에서 좀 속상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NC소프트죠. NC소프트 매수가를 살펴보면 67만 7,515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NC소프트 이제는 3분기 악재가 다 끝나고 리니지 W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봐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요, 2주 후에 출시되는 리니지 W 성적이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NC소프트? 네, 말이 많았죠. 네. 근데 그동안 그 성공 스토리대로 NC소프트가 쭉 해왔습니다. 가금 정책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리니지 M, 리니지 2M 다 성공했죠. 근데 뜻하지 않게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게임 회사들 오딘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좀 소외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제 리니지 W의 그 흥행 여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섣불리 판단하는 부분이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W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전에는 이제 먼저 출시할 때 국내에서 출시했는데 이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출시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출시하면 우리 경쟁사들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흥행 요소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글로벌에서 또 출시하는 점 그러다 보니까 사전 예약자 수가 지금 현재 1,300만 명 넘어간 걸로 아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가금의 정책도 변경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기대하면서 NC소프트의 저력을 한번 믿어보고요. 지금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67만 원 정도에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이제 전략상을 세워두시면 이제 21선의 가격이 한 59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뭐 흔들면 59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장중에 내려갔을 수 있죠. 내려가는 흐름에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좀 비중을 조절하시고요. 나중에 뭐 우려감 때문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다시 20선을 회복한다면 상당히 이 저가의 매수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21선을 다시 회복할 경우에는 그때 다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21선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하단은. 근데 추세적으로 이제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신 대로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 80만 원 선에 상당히 많이 사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문의하신 분보다 이 80만 원 이쪽에 매수하신 분들이 80만 원, 100만 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80만 원 정도에 반등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하시고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뭐 80, 90만 원대를 가던 종목이 최근에 급락세가 나오면서 좀 속상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리니지 W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2주 후에 한번 지켜보고 그때 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종목 상담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고수 송조 TV에서 관련해서 이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 뭐 정리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고수 송재호 TV 검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국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보고 돌아와야겠죠. 김은솔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속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럼 이 시각 유럽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계 금융기관인 UBS가 탄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23억 달러의 순이익을 공개했는데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실적입니다. 특히 트레이닝 부분 매출이 43% 증가하면서 실적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0.84%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시장 투자자들은 유로존 중앙은행 관계자 발언을 대기 중입니다. 독일 분덴스방크의 클라우디아 부크 부총재와 유럽 중앙은행의 안드레아 엔미아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할 예정인데요. 발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사상 처음 주가가 $1,000를 넘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전일 미국의 렌터카 업체 허츠가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10만 대 주문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42억 달러에 달합니다. 테슬라는 전일 12.66% 급등한 바 있습니다. 개장 전부터 후까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미국 증시 이야기는 매일 밤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유튜브 라이브 한경 글로벌 마켓 라운지에 접속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 브리핑 김은솔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업종별 상당히 섹터별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드 코로나, 엔터, 미디어부터 해서 게임주 그리고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주제는 향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 섹터군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인텔이 이제 10월 27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PC용 CPU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CPU 같은 경우는 DDR5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전반적으로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어떤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선방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DDR5 모멘텀 임박한 그 종목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해서 비메모리 그동안 수율 문제도 있었지만 수율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이 증설을 여기에 맞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관련해서 비메모리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 인텔이 10월 27일 DDR5를 지원하는 최초 CPU, 네, 이름은 이제 엘더 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개가 되고요. 본격적으로 11월 4일 날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DDR4, 5 그동안은 뭐 DDR4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D램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물가가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DDR4에서 5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제품의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DDR5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임박했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말씀 좀 드리고요. DDR5의 삼성전자 모듈화되어 있는 이 제품을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좀 DDR4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DDR4 같은 경우는 기판에다가 칩만 부착해서 이어지는데 DDR5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좀 다른 점이 보통 이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메인보드에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전력을 관리해 주는데 이번 5에서는 전력 반도체가 반도체 DDR5 안에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또 보시게 되면 온도 센서라든지 데이터 버터, IC, RCD,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5개 정도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투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투입된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기판이 이전하고 다르게 좀 더 크고 더 정밀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단가가 어떻게 보면 DDR5의 단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상의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가장 5로 전환됐을 때가 가장 수혜가 보는 회사는 서버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이 되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SNS 통해서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이 서버가 가동되는 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력 소모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 전력 효율성에서 30% 정도 개선 효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버 회사, 특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간 쪽이 전력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료에서 이 효율을 상당히 30%까지 개선된다면 영업이익률이 최대 뭐 10%까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속도 면에서도 2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 손수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처리 속도 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교체에 대한 메리트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내년에 DDR4가 상당히 공급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근데 DDR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돼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프리미엄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 같죠. 그러면 예전에 DDR3에서 4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두 회사가 실적의 우상향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점이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신뢰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에러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여기에 구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기판이 상당히 이제 또 가격적으로도 업사이드 되기 때문에 기판 관련주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주에 대해서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분기 정도에 서버용 CPU가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텔은 내년 2분기에 있고요. AMD 같은 경우는 내년 3분기이기 때문에 선반적으로 2분기, 3분기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에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주황색 선이 DDR3인데요. DDR4가 나오면서 DDR4의 수요가 가파르게 교차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내년을 봤을 때는 내년 4분기까지 DDR5 관련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기판 관련해서요. 제일 먼저 심택이라는 회사가 이제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비중은 한 30% 정도 수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하고 해성 DS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한 30%, 기판 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쪽은 이제 TLB라는 회사가 있고요. 한 50% 정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동 부품에서도 아비코 전자가 우상향 패턴을 이어가는 점에 봤을 때는 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수혜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장비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유니테스트라든 테크잉, DI, 엑시콘 이런 종목은 추세적으로 좀 더 기다렸다가 관심을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심텍이 특징적인 국내 패키지 기판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디렉터 같은 부품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매출의 업사이드가 가능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LB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D램 비중에서 제일 높은 부품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부분 중복되니까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또 비메모리 후공정 관련해서 이 개선세가 지금 확대된다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특히 그 삼성이 AP 물량,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 들어가는 이제 프로세서 관련해서도 이번에 AMD 지금 AMD가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AMD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AP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관련해서 CPU까지 탑재했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발열 문제 그동안 문제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했고요. 또 여기에 수율 관련해서 이제 경험치가 좀 쌓이고 있기 때문에 5나노, 4나노의 개선 부분에 양산이 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향후에 전력 반도체 RF치까지 연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하고요. 이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고수 송지호 TV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조하시고요. 아마 후공정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종목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네페스아크, LB세미콘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퀴즈 정답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3번 넷플릭스였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기프티콘 선물이 돌아가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가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머니가드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